여름 첫 책 한 편의 시가 노래가 되고 책이 되고 북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바로 듀오 솔솔의 노래 공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동심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듀오 솔솔입니다. 저는 솔솔에서 노래하는 조윤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솔솔에서 피아노 치고 작곡하고 있는 김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그림책을 주제로 만든 음악들과 시를 가사로 한 음악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걸어요라는 노래입니다. 네, 걸어요는 문도연 작가의 첫 번째 그림책 걸어요 동명의 그림책을 보고 만든 노래인데요. 혹시 여기서 걸어요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계신가요? 네. 혹시 이 노래를 듣고 걸어요라는 그림책이 궁금해지신다면 저희 이야기꽃 부스에도 책을 바로 읽어보실 수 있으니 이 노래를 듣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과연 책과 노래가 잘 어울리는지 비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곡 걸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걸어요, 걸어요, 뚜벅뚜벅 타박타박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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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뚜벅 타박타박 걸어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힘들고 지치면 차 한 잔 나눠 마시고 걸어요. 걸어요. 뚜벅뚜벅 타박타박 걸어요. 혼자서 둘이서도 뚜벅뚜벅 타박타박 걸어요. 둘이서 혼자서도 뚜벅뚜벅 타박타박 걸어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힘들고 지치면 차 한 잔 나눠 마시고 뚜벅뚜벅 타박타박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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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음악을 잘 들어보시면 조금 전통음악적인 식임새가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국악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로 거의 10년을 친구로 알고 지내면서 듀오를 결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음악인 정가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를 가사로 한 전통음악 두 가지를 오늘 행사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상사별곡이랑 전통 가곡 우락이라는 곡입니다. 그거를 조금 피아노와 현대적으로 좀 각색을 해서 편곡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시를 노래했는지 조금 귀 담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이별 만사주 슬다 네, 잘 감상하셨나요? 저는 이런 정가라는 장르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의 첫 번째 자작곡인데요. 그래서 이 곡에서도 굉장히 정가의 가곡 식임새가 많이 나타나요. 이 곡은 황동규 저희 순서가 죄송합니다. 자작곡 전에 다른 곡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시를 노래로 한 곡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이거는 이제 정호승 시인의 시로 되어 있는 시고요. 안치환 씨와 그리고
장필순 씨가 같이 부른 곡입니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더 설명하지 않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꽃은 저물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 해뜨기 전에 새벽을 지니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 원하 그대 원하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뜨기 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떨려서 좀 실수가 있는데 기억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미 곡을 여러 개 불렀는데요. 이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나태주 선생님과 이 문도연 작가님 모시고 저희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가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그림책으로 탄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옆에 계신 조윤영 씨의 첫 번째 자작곡인데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자작곡이죠. 네, 맞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이 곡을 쓰고서 사실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이 곡을 잘 마무리하고 많은 자작곡을 쓰려고 합니다. 네, 용기가 아니 사실 있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꼭 완성을 하고 다음 곡도 쓰고 여러 개를 해보자고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윤영 씨가 아직 용기가 없나 봅니다. 이 곡을 듣고 꼭 좋다고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자작곡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나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내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나 그대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다. 언제나 그대가 한없이 괴로운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사소함으로 그댈 불러보리라. 진실로 내가 그댈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는 기다림에 있었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네. 앞으로 계속 자작곡 쓰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해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다음 곡은요. 보고 계시겠지만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야기꽃 출판사의 대표적인 그림책이자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사회에 봐주실 김장성 작가님의 책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꽃 출판사와 함께 그림책을 노래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꽃 출판사가 그림책 문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는 출판사예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총 13권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두 그림책 각 한 권당 한 개의 노래가 짝지어져 있어서 제가 작곡을 했고 윤영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림책의 특성을 살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노래는 조금 다 차분하고 좀 정적이었다면 저희 그림책 노래 중에서 좀 신나고 귀여운 곡들만 모아서 맛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노래 메들리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들으신 곡들은 다 이야기꽃 출판사 부스에 가면은 실물로 책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들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꽃이 활짝 피어도 민들레는 무서운 괴물은 어디서 오냐고 엄마가 물었지. 무서운 괴물은 어떻게 오냐고 엄마가 물었어. 산 넘어 바다 건너 괴물 나라에서 오는데 엄마만 몰라.
그림책 노래와 그림책 메들리 5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들으신 곡은 전곡이 아니고요. 더 긴 노래가 있고 더 많은 노래가 있으니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벌써 이제 마지막 마지막 곡이죠? 곡입니다. 저희 마지막 곡은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나태주 시인님의 시 강물과 나는을 노래로 한 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여진 씨가 중학교 때 저희가 국악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작곡한 곡이고요. 그래서 국악중학교 때 제가 씩씩한 목소리로 여러 국악기들과 노래 부른 버전, 그리고 올해 강물관하는 싱글로 나온 버전, 이렇게 2가지가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피아노와 노래 이렇게 두 음악가가 이렇게 부르는 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대충 나올 텐데 10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녹음된 같은 곡이거든요. 그 주변에서는 10년 전에 녹음된 버전이랑 지금 버전이 정말 많이 다르고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곡이기도 하고, 이 곡이 사실 처음 그림책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자세한 얘기는 네, 나태주 선생님과 문도연 작가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노래를 먼저 책과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강물과 나는 재밌게 들어주세요. 맑은 날 강가에 나가 바가지로 강물에 비친 하늘 한 자락 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듀오 솔솔이었습니다. 여름 첫 책 한 편의 시가 노래가 되고 책이 되고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30분 정도 쉬지 않고 노래를 했는데요. 목이 좀 칼칼할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치느라고 또 손가락도 좀 아플 거고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솔솔의 노래를 듣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여름 첫 책 한 편의 시가 노래가 되고 책이 되고는 방금 감상하신 나태주 시 솔솔 노래 그리고 문도연 그림의 그림책 강물과 나는의 이제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예요. 그래서 제목을 한 편의 시가 노래가 되고 책이 되고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산울림이라는 록 밴드를 아시죠? 그러시면 아마 이 제목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에서 한참 전주가 나오다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렇게 노래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 말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렇죠. 그 서경이라는 책이 있죠. 서경 상서라고도 하는데 서경의 순왕평의 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시연지 가영언이라고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그 말을 읊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뜻이라는 건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로 만든 말을 읊는 것,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래라는 뜻이어서 시와 간절한 뜻과 그리고 노래는 이렇게 한 선상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연즉화 화즉연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그리움이 곧 그림이라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리운 것을 그리는 행위이다. 역시 그리운 것은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시와 노래와 그리고 그림 이것은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제목이 나왔고요. 여기 그 아름다운 시를 쓰신 나태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이 난 서울도서관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BTS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나태주, 서정주, 김소월,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이미 한국의 훌륭한 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흐메드 빈 라카드 알 아메리의 샤르자 도서청 대표가 14일 날 개막식에서 한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서정주, 김소월, 나태주. 네. 나는 그 누가 나태주가 그 트롯 가수 나태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거기가 있지? 그랬습니다. 네, 서정 미당과 소월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태주 선생님을 여러분은 모시고 계십니다. 그 두 분이 돌아가신 분이고 제가 안 죽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곡으로 불렀던
걸어요 그 노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걸어요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와 그림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가 됐던 그림책이고요. 우리 솔솔이 그 그림책을 보고 노래로 만들어서 이 노래와 그림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강물과 나는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림책, 그 그림책의 그림을 그린 문도연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말 잠깐. 안녕하세요. 저는 걸어요를 쓰고 그렸고 강물과 나눈의 그림을 그린 문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야기꽃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글도 쓰고 있는 김장서입니다. 오늘 진행 사회를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부 제목은요. 1부 공연 제목이 사실은 듀오 솔솔 공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걸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듀오 솔솔이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의 제목은 시인과 음악가와 작가의 시와 노래와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가 어떻게 노래가 되고 책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들려드리는 꼭지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사전에 여기 이 북콘서트 신청을 하신 분들께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질문을 시인에게 그리고 음악가에게 작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물어주세요. 그리고 그것들 취합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자가 묻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묻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시인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나치 선생님 대답하실 준비해 주세요. 시를 창작하시는 비결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따뜻한 시를 쓰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쓰시는 것인지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상통하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시를 창작하시는 비결 그리고 따뜻한 시를 일부러 쓰시려고 쓰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 이전에 이 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미안합니다. 이 책이 굉장히 뜬금없었어요. 나는 그 시집을 내는 사람이고 때때로 이제 산문을 책으로 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냥 나는 그냥 이야기꽃 출판사 사장 그렇게 알고 이야기가 왔어요. 책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책을 내준다 그러면 싫다고 안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책이 안 나와요.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다가 요즘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내 시만 알지 모르는 거 천지더라고요. 이 그림 그린 이 우리 저 화가 문도연이요? 안도연이요? 문도연? 맞죠? 안도연이 아니고 문도연이구나.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고 그림도 처음 봤고 그리고 저 김장성 선생은 나는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그 책만 만드는 장사꾼인 줄 알았더니 본인이 작가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래 부르는 이 두 분, 여진 씨하고 윤영 씨. 여진 씨가 중학교 다닐 때 내가 그걸 작곡한다고 그럴 때 하라고 했나요? 네, 제가 그때 메일을 우와. 드렸었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많네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소리인데 늙기를 잘했다. 안 죽고 살기를 잘했다. 시인은 젊어서 어려서 잘못하면 요절하고
늙으면 변절한다는데 변절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철이 없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가를 듣고도 울고 내 노래를 듣고도 울고 어떻게 그걸 어린 그 영혼 중학생이 작곡했을까? 그리고 저걸 또 정가풍으로 저렇게 예쁘게 노래할까? 그런 걸 앉아서 듣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오늘 여기 온 것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지청구를 했는지 몰라요. 따라오지 말라고. 거기서 그냥 책이나 만들고 돈 벌고 그냥 장사나 하라고. 그랬더니 이미 그 착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까 질문이 뭐지요? 첫 번째가? 제가요 엊그저께 이제 사인을 받으러 이 독자분들한테 드릴 사인을 받으러 엽서를 들고 나태현 선생님 댁을 방문을 했었어요. 공주에 갔다가 그 다음 날 고향 화정도서관에서 강연이 있으시다고 하길래 그럼 제가 공주에서 하룻밤 자고 선생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한 2시간 반 정도를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요 선생님 여러분 이 나태현 선생님 인상이 어떠세요? 개구장이 같으시죠? 네, 개구장이 소년 같으세요. 그 옆에서 좀 주무시라 그랬는데 웬 개구장이 소년이 계속 떠들어요 말씀을. 그래서 와 정말 우리 나태현 선생 진짜 개구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아니 그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책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굉장히 서운할 얘기인데요. 책 만드는 장사꾼인 줄 알았더니 작가라서 다시 보게 됐다. 아니 왜 차별을 하세요? 이 그런가요? 출판인들이 지금 네, 차별 안 할게요. 아까 친이 네. 뭐라고 하셨어? 질문은요. 네. 시를 쓰실 때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또 시를 창작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영감이라는 말은 좀 불편합니다. 뭐 내가 영감은 영감입니다만은 그걸 나한테서 받지 어디서 받아요? 내가 영감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는 감흥의 소산이다. 그 감흥이라는 뭐냐면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기 쉬웠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는 특히 이 울컥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걱정이잖아요. 그게 또 장점이고 그래서 그 울컥 이게 바로 감흥인데 그걸 가지고 시를 쓰지요. 제가 이제 79세인데 저 같은 나이쯤 되면은 그냥 산에 가서 누워 있든지 집에서 못 나오고 뭐 그 요양병원에 가 있든지 이렇게 왔잖아요. 또 왔을 뿐더러 저기 앉아서 울컥울컥 울잖아요. 이게 이제 시를 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늙었는데도 아직 늙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속에 늙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아니무스 아니무스 뭐 또 무슨 뭐 아니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 같고 내 안에 소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나보고 시켜서 이런 말을 써다오 그러면 제가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주인이 아니고 시의 하인입니다. 시가 자기를 써달라고 그러면 제가 쓰지요. 이거는 오래 시를 쓴 사람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가 저를 부려서 시를 쓰게 합니다. 두 번째 이 따뜻한 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하고 책을 하나 내려고 이야기꽃 출판사 책은 아니고요. 딴 데서 이제 낸다고 그래서 그 대담을 했는데 결국 그래요. 제가 시가 참 많습니다. 한 6, 7천 편인데요. 한국에서 거의 시를 제일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시에 없는 게 첫째 가난이 없고 두 번째 미움이 없고 세 번째 울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미움과 울분과 가난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정신과 의사가 제 시를 가지고 책을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래요. 가난과 울분과 미움이 없다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울분과 가난과 미움을 일단 극복하고 아니면 그걸 지나서 여기 지금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 하는 것처럼 인간 너머의 인간, 인간 너머의 인간, 자연 너머의 자연, 미움 너머의 미움, 울분 너머의 울분,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까칠한 사람이에요. 우리 저 김장성 대표님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까칠하게 했는지 상당히 우리 집에 오셔서 저기 아파트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당신이 얼마나 전이한테 그렇게 좀 까칠하게 했는지 저렇게 문을 저렇게 똑똑똑 두드리고서 한참 동안 기다리게 했느냐고. 대강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집은 초인종이 고장 났어요. 한 10몇 년, 20년 전부터 고장 나는데 내가 안 고칩니다. 이렇게 두드리라고 아파트인데. 근데 이제 작게 두드리고 서 계셨대. 저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시를 쓴다고 평가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노래가 필요하고, 이런 오늘 진짜 나도 놀랐는데 이렇게 책공연으로 나오는 정말 젊은 독자들, 청춘들이 필요하고 이런 동화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뭐 비결이나 영감보다도 본인이 영감님이시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자기 안에 있는 소년, 시심을 지진 소년이 불러주는 시를 쓰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미아리 가면 있는 동자보살 있죠, 동자보살. 어린아이 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점쳐주는 그 무당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시심이고, 또 시마라고도 하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 질문은 정말 책을 많이 내십니다. 다작의 비결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뭐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책을 많이 내서 미안합니다. 제일 미안한 게 나무한테 미안하고 종이한테 미안한데, 제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한 나쁜 짓이 있어요. 길거리에 침 뱉고 뭐 엉뚱한 짓도 하고 술 먹고 땅바닥에 눕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제일 나쁘게 미안한 것이 책을 많이 낸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햇빛과 얼마나 많은 물과 얼마나 많은 흙과 거름과 에너지를 없앴을까. 그래서 저는 책을 낼 때마다 잘 내야 되겠다, 착한 말을 써야 되겠다. 책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종이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냈는데 사실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독자가 내는 겁니다. 말 이상하지요? 제가 책을 내는 게 아니라 독자가 내는 거예요. 독자가 사주시니까 책을 내는 거지 뭐. 처음에는 제가 자비 출판했어요. 근데 요즘은 책이 뭐 현재 2023년 나온 책이 10권 나왔거든요. 올해. 이제 앞으로 한 10권 더 나올 거예요. 올해. 그러면 20권? 제가 내는 거 아니에요. 독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나 작가가 정말로 받들어야 되고 한없이 겸손하게 이렇게 모셔야 될 사람은 독자입니다. 출판사 대표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표는 중간에 낀 사람이고 진짜 중요한 분들은 독자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내는 게 아니고 독자가 책을 내는 거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독자들은 왜 그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을 불러내는가, 그 질문으로 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태주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제가 유재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시가 있고 그다음에 노래가 있고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가들에게 솔솔하게 좀 하는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전통음악 전공자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요를 주제로 활동하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특히 들어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동요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전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TV 합창단을 통해서였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동심이 담긴 동요를 굉장히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공연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 합창단에서 시를 노래를 하는 전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가니 여진 씨가 작곡 전공인데 제가 여진 씨가 쓴 곡의 모든 가이드 녹음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진 씨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동요를 굉장히 많이 작곡한 어린이였던 거예요. 네, 저는 태교 때부터 동요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요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지 동요 쓰는 게 되게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동요를 많이 써서 막 대회도 내보내고 했었는데 윤영 씨가 처음 불러줬던 그 음악이 이제 이 강물과 나는이라는 방금 들으셨던 그 노래가 윤영 씨가 처음 불러준 제 곡이거든요. 그 곡도 사실은 이제 동요제에 냈던 곡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동요를 가지고 처음에 노래를 부르고 쓰고 했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둘 다 동요를 너무 좋아하는데 동요를 가지고 좀 음악을 더 재밌게 해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동요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제가 뭐 좋아하는 동요를 유튜브에서 들으려고 하면 되게 전자음이 많은 거예요. 막 되게 가요 같은 편곡에 막 신나고 애기 목소리가 성우들이 부른 동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율 그대로의 동요의 맛을 좀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요가 우리가 잘 부르면 그냥 아기들만 듣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충분히 감상하고 평소에도 들을 수 있는 어른들의 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팀입니다. 내가 여기 잠깐 끼어들고 싶은데요. 지금 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제가 저 시를 지금 한 60년 썼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알았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지금 그 여진 씨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동요를 진짜로 부를 사람, 동요를 듣고 진짜 위안을 얻고 기쁨을 느낄 사람은 아기들이기도 하지만은 노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꼭 짚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은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끼어 들어갔고 괴테를 또 끼워 넣어서 예. 좋은 시는 결국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시라는 뜻이잖아요. 예. 동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때 어린이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어린이였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이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요 또한 우리 모두의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두 개 질문 합쳐서 드릴게요. 이 나태주 작가님의 시로 노래를 만드시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시를 노래로 부르게 된 소감, 또 시와 그림책을 노래로 부르는 그 소감은 어떠신지요? 라는 질문을 질문이 주셨어요. 많네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노래는 동요제에 사실 출품을 하려고 썼던 곡이었어요. 그 동요제에 두 곡을 써서 냈는데요. 여러 곡을 낼 수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두 곡 중에 한 곡이 이 강물과 나는이었고 한 곡은 거문고라는 한국의 전통 악기를 소개하는 가사의 동요였는데 그것만 딸랑 본선에 올라가고 이 강물과 나는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를 동요제에 내기 위해 녹음을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이 녹음본이. 그래서 떨어졌으니 그냥 이거는 음원으로 내야겠다 해서 음원 발매를 신청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동요제 그 본선에 올라갔던 곡은 그 곡대로 잘 돼가지고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 곡은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약간 좀 인정을 못 받은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본선도 못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곡이 조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곡에 대해서 좀 지적을 몇 가지를 해주셨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시가 노래가 되는 것들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 습니다로 끝나는 가사들은 많이 없어요. 보통 말하는 그런 구어체 가사들이 많은데 제가 이 시가 좋아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습니다 혹은 뭐뭐입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살렸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속상했었고 제가 이 곡을 잘 썼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그 떨어뜨린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지적질하신 선생님 듣고 계시죠? 네, 그 중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고사리 손으로 작곡을 했는데 실패하고 야단 맞고 한 그 어린 영혼, 어린 중학생 김여진 양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렇게 그림책이나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그 느낌이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장르인 정가도 조선 시대에 쓰여진 시를 바탕으로 이제 노래가 불려진 그런 장르인데 또 현대에 쓰여진 시도 굉장히 공감 가는 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를 노래 부르고 또 그런 노래가 그림책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명 깊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선생님께서 시를 노래할 때 이면의 감정을 살려서 부르는 거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강물처럼 불러라. 그래서 항상 떨림을 가지고 그런 떨림의 감정을 살려서 부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불렀던 강물과 나는을 포함해서 그림책 노래를 부를 때 이 그 가사가 쓰여진 그 글이 쓰여진 이면의 감정은 무엇일까를 좀 상상하면서 많이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한영애 씨 아시죠? 한영애 씨 노래하는 그분이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한 그 생각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그냥 음표를 소리로 바꾸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음표의 뒤통수를 어루만지는 가수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그 감정 이면의 감정을 부르고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은 화가에게 드리는 질문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강물과 나는이 어린이보다 어른이 더 좋아하는 노래, 더 좋아하는 시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독자를 어린이와 어른 중에 어떤 쪽을 독자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셨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받기 이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림책 작가가 되었지만 그림책을 접한 지 저도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림책 문화가 아예 없던 시절에 저는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그림책을 봤어요. 근데 그때 봤던 그림책이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이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 넘어서 이제 졸업을 한 상태였는데 어린이들의 그림책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림책 작가가 되리라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에는 이렇게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닿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도 사실 처음부터 이 연령대를 정하고서 작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때 이 주인공 아이의 그림을 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이제 사춘기 소녀로 정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드는 건 사실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그림을 이렇게 이 편집자님과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연령대를 낮춰서 책을 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10살 정도라고 저희가 정해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려진 그림책에 있는 아이는 어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동심이 있고 저희 안에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모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길 바라면서 작업했습니다. 네. 혹시 나태주 선생님 이 시를 10살 때 쓰시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10살 때쯤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항 같은 게 있지도 않았고 금붕어가 있지도 않았고 뭐 그냥 그 손으로 가서 우악스럽게 붕어 잡아다가 그 맥주병에다 담아가지고 아니면 고무신 벗어서 거기다가 운동화가 아니고 그 검정 고무신에다 담아서 이렇게 출렁출렁 와갖고 집에 와서 죽으면 말고 사르면 이제 병에다 집어넣고 그럴 때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그거 죽인다. 너 그렇게 죽인다. 괜히 그런 짓 하지 마라. 어차피 죽일 걸 그렇게 그러냐. 근데 안 죽는 물고기가 하나 있었어요. 버들붕어라고. 그게 그 시큼스름하고 이렇게 몸에 비늘에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있는 고기인데 지금 아마 개울에 다 없어졌을 거예요. 버들붕어라고. 버들치하고 달라요. 붕어인데 버들붕어라. 근데 요 녀석은 그 다른 녀석들은 죽는데 안 죽어요. 진짜 빨리 죽는 애는 피렘입니다. 걔는 건져놓기만 하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지가 그냥 팔팔 뛰다 그냥 뻗어버려요. 근데 이 버들붕어는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유연한 대신에 오랫동안 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버들붕어를 길러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여전히 죽였습니다. 죽이면 그냥 시체구멍에다 버리고 말았지요. 그게 10살 때, 12살 때의 기억인데 그게 이제 내가 그때가 언제고 교장 할 때 학교 선생활에서 이제 50살, 60살 가까웠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죽인 버들붕어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썼어요. 근데 그 사죄를 우리 작곡가나 싱어들이 받아주셔서 또 그걸 또 이렇게 화가가 또 받아주셔서 이런 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놀랐어요. 떨어진 건 미안한데 어쨌든 내 시가 노래도 되고 몰랐잖아요. 한다고 그러기만 했지 그 뒤로는 잘 몰라갖고 내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책까지 되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네.
예, 그 화가의 말이 시인의 10살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10살 때 일을 50살에 쓰시고 그것이 지금 80에 가까워서 그림책.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죠? 근데 다음 화가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거는 중요할 수도 있고 사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책을 보시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이 거의 표정을 그리지 않고 윤곽으로만 그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한 독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 아 요즘 요즘 트렌드라고 하면 농담이고요. 그림에서 사람이 나올 때 표정이 사실적이면 사람들이 은근히 다른 거는 그림에서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의 표정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근데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장면 장면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느끼면서 넘겼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표정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짝 웃는 정도, 어떤 마음인지 살짝 보이는 정도로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뜻이 있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저기 그 우리 시 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동화 비슷한 책도 썼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냥 지금 답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그려주면 바로 그것밖에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약간 어리무던하게 그려주는 것이 보는 사람이 또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투사해서 자기 느낌과 자기 꿈을 거기다 하면서 더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어리무던하게. 네, 어리무던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백은 여러분께서 채워주시고요. 네. 자, 다시 나티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다시 시인에게 묻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자주 뵙기 어려운 분이시니까요. 여기 제일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살람도 얼마 남지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들보다. 아니 난 10년은 더 버텨야 돼요. 그게 우리 집사람 소원이에요. 그 아파트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10년만 더 이렇게 살자. 우리 집사람 네. 소원입니다. 아유, 뭐 그거는 기본이죠. 아니, 안 그래 노력해야 돼요. 자, 시인의 바람을 물어보셨어요. 인맥상통한 건데 초등학생 독자에게 바람이 있으시다면이라는 질문하고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시에 젖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 이런 질문을 좀 해오셨네요. 아이고 좀 쉬운 걸 묻지. 질문은 쉬운데 대답은 되게 어렵네요. 그 시를 얘기하기보다 그림과 노래를 얘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노래를 들으면 그것 자체가 돼요. 말하자면 강물과 나른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강물과 강물가에 있는 어떤 소년이든 소녀든 그 마음이 돼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거기 주인공이 돼요. 배경이 돼요. 그런데 이 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그림은 색과 형상으로 표현을 하고 음악은 소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인체의 사람 몸의 감각 중에서 70%를 차지하는 시각으로 그림이 되고 30%나 20%가 되는 이 청각으로 노래가 됩니다. 근데 이 시는 청각도 후각도 뭐 촉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시각으로 읽어서 글자를 읽어서 그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느끼고 그리고 감동해야 시가 되거든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시인들은요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꼰대 라떼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시를 써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배려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쉽게, 단순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써요. 그리고 나는 뭐 잘 쓰려고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지. 그리고 시를 쓰고 나서 괴롭다. 여기 기쁘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괴롭고 와 내가 잘 써야 되는데 내가 쪼그라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시 안 써요. 시를 쓰고 나면 기뻐요. 그래서 일단은 시를 쓰고 나면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 챙겨요. 그래서 안방에 가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왜 줘? 그러니까 나 시 썼으니까 기분 좋아서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시 썼으니까 이거 팔을 거거든. 언젠가는 팔릴 텐데 미리 주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해서 나는 내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나는 기뻐서 시를 쓰고 아니죠. 억울해서 시를 쓰고 그리고 시를 쓰고 나서는 기뻐집니다. 그래서 감사해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괴테의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시를 쓰니까 그 시가 애기들한테도 가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말이 기네. 시에는요 그 본래가 그게 그 시가 문자잖아요. 문자 이전에 언어가 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한국의 좋은 시는 다 입말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평론가들이 잘 썼다고 하는 시들은 다 이 글말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생각할 때 좋은 시는 어떤 시냐? 입말로 된 시예요. 김소월 선생의 시와 윤동주 선생의 시는 다 입말로 돼 있어요. 음성 언어로 돼 있다고 말하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외워지고 잘 읽혀지고 잘 느껴지고 오랫동안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이 있었다면 만난 적은 없지만 윤동주 선생하고 김소월 선생한테 배웠어요. 네. 이 드린 질문은 사실 제 부모의 입장에서 시인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여쭈어 본 것이었지만 사실은 시인께서는 그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들려줘라 입말로,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나태주 선생님 살고 계신 공주에 놀러 가셨다가 선생님이 시를 쓰고 계시면 얼른 그 옆에 가 계세요. 돈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실 거죠? 네, 네. 그다음에 화가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저는 이것과 연결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서 지금 20살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는데 20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어느 곳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쉬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근데 참 묘하게도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시인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화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필경 걸어요라는 그림책을 읽고 화가에게 준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걸어요라는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어느 정도 이 걸어요를 쓰고서 제가 좀 짧게 했던 인터뷰를 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걸어요는 저의 첫 번째 책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지 하고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책으로 내자 해서 그때 책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항상 원래는 내가 어느 정도 잘 그리는지 내 능력이 어떤지 보여줘야지 하는 욕심이 많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좀 그때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만두려고 하면서 좀 제 스스로에게 진솔해지면서 이제 앞으로 그래도 그림을 그만두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되게 욕심 없이 했던 작업인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어요. 감사하게. 근데 그때 그 책을 만들었던 저의 마음은 좀 막막했지만, 뭐를 해야 될지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분이 20살이라고 하는데 20살 때 얼마나 막막해요.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고 정말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정말 물리적으로 제가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듯이 많이 걸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니면서 조금씩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를 찾으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혹시 80년 내공으로 들려주실 말씀은 없으세요? 20살. 인생은 사막입니다. 아닌가? 인생은 사막입니다. 맞다 그럽니다. 저는 사막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막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막을 어떻게 건너왔을까요? 그냥 땀 안 흘리고 낙타 위에서 끄떡끄떡 졸면서 편안하게 건너왔을까요? 내가 낙타가 되어서 오래 그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그러고 건너오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건너가집니다. 기다리시고 건너가세요. 어떻게 건너갈까요? 그냥 날아갔을까요? 헬기 탔을까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갔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갔어요. 그걸 모르는 그 20살 청춘의 그 엄마 아빠도 또 그렇게 갔어요. 그 20살 청춘은 막막할 거예요. 여기 막막이라는 말도 여기 나왔는데, 사막 앞에 선 사람은 막막하고 사막을 건너온 사람은 적막합니다. 똑같아요. 기분이 비슷해. 그러니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보세요. 가보시면 자기가 자기한테 용기를 주지 않을까? 오르텅스 블루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람이 쓴 시에 보면, 그는 사막에서 너무나도 외로워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의 발자국을 자기가 보기 위해서. 그는 사막에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너무나 외로워서 자기의 발자국을 자기가 보고 싶어서. 네. 뭐 20살만 그렇게 씁니까? 저도 내년에 환갑인데 저도 막막합니다. 예,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 딱 하나만 딱 건져가면은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뚜벅뚜벅 그리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렇게 걸어가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자가 작가들에게 묻는 독자가 묻다 코너를 넘어가서요. 우리 그 시인과 화가와 음악가 서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자리를 좀 가져볼까 해요. 지금 한 10분, 7,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이 세 팀이죠. 공통적으로 드렸는데 이 젊은 두 분만 대답을 해주시고 이 시인 선생님께서는 그냥 씹으셨어요. 내가 그냥 가서 할게 이러고 서로에게 묻고 싶은 거. 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나태주 선생님께서 우리 이 젊은 뭐 따님 내지 손녀뻘 되는 화가와 이 음악가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물어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면서 다 물었거든요. 예, 여기 중학교생 학생 때 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예쁘다는 거 알았고, 노래 잘 부른다는 거 알았고, 앞으로도 잘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림도 그 남자인데 여자로 만들어준 것도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 잘하시고, 우리 사장님은 이 책 좀 잘 팔려서 좀 뭐 손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책 낼 때마다 그 출판사 대표한테 되게 미안해. 이 내 책이 그 민폐가 되는 게 아닌가. 아이고 종이한테도 미안한데 사장한테도. 그래서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냈으니까 잘 하셔서 본인한테도 도움이 돼야 돼. 그래서 어쨌든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그 아까도 뭐 나는 궁금한 게 없는데 여기 저 문도현 선생님께서는 그 그림을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림책이 됐다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 참 감동을 합니다. 막상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게 시작했다.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한 번밖에 없었답니다. 대답 들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그랬더니 없었대요. 앞으로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네. 예, 그 이제 사실 출판을 하는 사람은요, 책을 만드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만 저는 그래요.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분들의 생각이 거기 담긴 내용이 제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과 일치할 때 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꽃에서 내는 책들은 전부 작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한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같은 배를 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게 밀지 마세요, 선생님. 안 내릴게요. 끝까지 데리고 가주세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는 그 음악가 솔솔이 시인과 화가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시 그리고 이 그림책은 상대에게 알맞은 사랑을 주는 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두 분만의 사랑법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사랑법이 생기게 된 또는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화가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되게 반가웠던 게 저 역시 이 책이 아닌 이 시를 마주했을 때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강물과 나 해서 자연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점점 이 시를 들여다보면 확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자연 그대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아야 비로소 친구가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사랑을 위해서는 이런 적당한 거리감과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거리란 말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버렸는데 저는 저기 지금까지 미안합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여자분들하고 여러 차례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16살부터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엄청나게 나보고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심에는 우리 집사람이 있고
그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하고 지금 이 전화가 통화가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일단은 그 말하자면 격렬하게 사랑을 안 했고 좋아하지 않았고 만났을 때서 사귈 때도 거리감을 뒀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싫어하면 내가 안 하고 그냥 내가 갈까요?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여기 서 있을게요.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한 사람 빼놓고 다 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어딘가에 다 서 있어요. 여전히 그만큼의 사랑으로 서 있어요. 그때 내 마음으로 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내 고집대로 내가 다 뺏지 않는 거예요.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것을 인정해주고 거기다 놔두는 겁니다. 아마 그게 강물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본래 흰구름과 바람과 물고기는 강물 거였어요. 근데 내가 잠시 바가지로 가주려고 그랬는데 아차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착취하는 거다 말이죠. 어렵게 말해서 미안한데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착취가 아니에요. 협동이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지요.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생텍쥐베리가 인간의 대지에서 말했어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란히 앉아서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란히 앉아서 앞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이 매우 미적지근했지만은 좋았다. 뜻은 미적지근했지만은 그래서 너무 확 끄는 거 좋아하시지 말고 너무 찬 것도 좋아하지 마세요. 뭐 요즘에는 얼죽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 얼어 죽지 마세요. 네. 길을 쓰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세태에서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사랑 많이들 하셔야죠. 그러나 일정하게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고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 또 가슴에 담아 가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만 제가 그건 답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생님 찾아뵀더니 뭐 강물관하는 그림책을 만들었어? 그러더니 이걸로 해, 이거 풀꽃으로 해, 풀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으세요. 이 시인님의 다른 시로 노래와 그림책을 만들면 어떤 시로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다른 시인님의 다른 시로 그림책을 만든다면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 문도연 작가님이 풀꽃이라는 시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렇게 세 편인데 하나로 이어서. 네, 다음 기획이 나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오늘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이렇게 귀담아서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광고할게요. 지금 오늘 부른 그 노래들과 이 노래와 그림책 13곡을 담은 앨범이 나왔고요. 요 앨범 표지도 우리 문도연 작가의 작품인데 아까 보셨던 강물관하는 그래서 그 책과 이 앨범을 여기 이야기꽃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고 또 지금 곧 사인회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꽃 부스에 오셔서 사인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기 저 대표님, 네, 제가 그 5시 5분 차를 네, 이미 네, 했는데 네. 아웃 시켰어요. 아, 그러세요? 7시 8시 차로 뒤로 미뤘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봅시다. 네, 이제 작가님이 자 이렇게 인도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제안을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한 분들, 우리가 이게 참 최초이자 최후의 만남이에요. 이게 잘 모르셨어요? 이렇게 우리 절대로 못 만나요. 이? 안 그런가? 절대로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와보니 우리가 없어요. 아니 10년 후면 내가 죽어버렸을 테고. 그러니까 아주 귀한 만남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잠깐만 2, 3분만 우리 솔솔 그 김소월 선생의 엄마의 누나야 노래 한번 불러주실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와, 이야, 사가님도 같이 따라 하실래요? 네,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옆에서 역정무의를 한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부르시죠? 강면사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네, 다음 차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앙콜 신청을 받으려다가 말았는데 시인님께서 앙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저 차도 늦췄다니까 사인 많이 받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